시드니에는 왜 오시게 됐죠? 아우 좋아. 오빠 어떻게 나오게요? 저만 나와요? 나 안 나와도 돼. 아 같이 나와요. 그래?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광텐더입니다. 오늘 탐구할 직업은 차이드. 한국말로는 보육교사.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워홀로 지내고 있는 홍수연이라고 합니다. 시드니 얼마나 있었어요? 시드니 이제 11개월 차네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왜 시드니였어? 왜? 원래 한국에서도 보육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홀로 가게 돼도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다른 타지에서도 해보고 싶어서 캐나다랑 호주가 차일드케어 쪽으로 부족 직업군이래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은데 제가 제주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캐나다는 되게 춥고 울적하대요 날씨가. 호주를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날씨? 따뜻한 날씨. 그러면 워홀 오기 전에 따로 뭐 준비한 거? 한국에서 경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호주에서 차일드케어로 일을 하려면 호주에서 인증해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한국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주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전환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한국 자격증을 호주에서 국제면허증처럼 전환해주는 시스템 RPL 제도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하다 보고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한국의 어떤 자격증? 한국의 보육교사 자격증 아니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여기에 차일드케어 서티피케이션 기간은 얼마나 걸리거나 비용이 드나요? 비용이 들어요. 서티피케이트 3랑 디플로마 이 두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서티피케이트 3를 했거든요. 왜냐면 경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디플로마 하려면 최소 2-3년은 있어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비용은 전환을 도와주는 에이전시 에이전시마다 조금 상이 달라요. 근데 저는 1,500 1,500불? 비싼데? 디플로마는 2,000 넘었던 것 같아요. 2,100? 일은 어디서 구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부인을 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이력서를 낼 수 있어요. 레주메를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시크라는 게 있어요. 식 거기서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우연히 발견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호주에 생활하면서 차일드케어 하시는 분들이 그룹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정보를 좀 얻었는데 서티피케이트 3로 어린이집 바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부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캐주얼이라는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한 곳에서 고정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캐주얼로 여기저기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나의 성향과 맞는 기관을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처음은 정규직이 아닌 캐주얼로 여기저기서 조금 경험도 쌓고 일해보는 게 좋다. 여기서 말하는 캐주얼은 사실상 어린이집이 바쁘면 부르고 안 바쁘면 안 부르고 연금 없고 유급휴가 없고 혜택이 많이 줄은 대신 시급이 높지. 캐주얼 이게 시프트를 주는 에이전시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차일드케어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 캐주얼로 이렇게 시프트를 주는 인력서? 그래서 렌스타드라는 에이전시에 제가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한 어린이집 소속의 캐주얼이 아닌 에이전시 소속 여러 군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캐주얼 시프트를 받을 수 있게. 자격증, 한국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호주 와서 전환을 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영어 성적이나 다른 조건이 또 필요한 건지. 영어 성적은 필요하지 않았고 서티피케이트 3 전환을 했잖아요. 그 자격증이랑 WWCC라고 Work with Child 뭐였더라? 잠깐만 핸드폰 가져올게요. 약간 되게 뭐 정보가 많아. 그래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야. 뭐 띡띡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많아. 자 뭐 W 뭐 WWCC라는 그냥 읽으셔도 돼요. 예. 호주는 한국도 똑같아요. 어린이집에 일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아동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WWCC라는 차일드케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네. 그거는 뭐 내가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하는 건지. 이게 RPL 자격증 전환을 에이전시 통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에이전시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WWCC 받는 것도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했고 또 퍼스트 에이드 응급처치도 있어야지 어린이집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처치에 관련된 교육 같은 건 수료를 해야 수료증인가? 수료를 해야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서 이제 그 수료증이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영문으로 된 경력증명서, 최종 성적증명서도 있으면. 일단 애기들을 케어해도 영어로 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차일드 케어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소통하는 건데 한 반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료 교사들이 교사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서로 이게 커버가 가능. 기본적인 의사소통 할 수 있을 정도? 애기들도 아직 이 영어를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야. 차일드 케어 평균적인 시급, 주급이면 주급. 저는 캐주얼로만 일을 했어서 캐주얼은 보통 28불. 근데 제가 속한 에이전시에서는 다른 높은 거? 에이전시 높은 편? 높은 편이에요. 대충 평균으로 하면 에이전시에서 일을 받아서 캐주얼 잡을 했을 때 약 한 20 후반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보통 일은 몇 시간 정도? 계속 하려고 하면은 주 5일 내내 8시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에이전시가- 시프트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시프트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케이, 못하는 거는 패스? 아직까지 그거 뭐지? 정규직으로는 하진 않는 거네? 네. 자유로운 영혼. 캐주얼은 이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안 하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그 생활이 되게 좋더라고요. 차일드 케어 업무 전반적인 루틴이 어떻게 되니 간단하게 그냥. 출근을 해서 이제 등원을 하죠. 음.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어린이집에 와서 출근은 그럼 몇 시에? 애들이 7시 반에 나오면 그 전에 해야 그쵸, 되잖아. 그 전에 와야죠. 근데 대부분 이 첫 스타트는 서티피켓 3보다 디플로마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타트랑 이제 마지막을 해줘야 돼, 마무리를. 보통 8시 반? 퇴근은? 4시, 5시. 캐주얼은 그 선생님이 뭐 휴가를 냈거나 병가를 냈을 때 이제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시프트를 내가 맡아서 하는 거죠. 이제 중간에 하는 업무는? 모닝티라고 오전 간식 시간이 있어요. 그 타임을 갖는 기관도 있고 그냥 다 풀어놔서 자유노릇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랑 되게 다른 게 한국에서는 오전, 오후 꼭 뭔가 이제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를 계획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 풀어놔요. 방임은 절대 방임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스스로 자기가 놀게? 하고 싶은 거 그냥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그 비중이 커요. 그래서 모닝티 그냥 풀어서 놀게 해주고 점심, 낮잠 그 후에 애프터눈 티, 오후 간식을 주고 또 이제 놀죠. 그러면 4, 5시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자유롭게 놀 때 선생님의 역할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슈퍼바이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같이 놀이에 교사가 들어가서 뭔가를 막 해주는 것보다 뭐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인터뷰를 보고 들어가나요? 서류 같은 거를 다 넣어요. 이력서, 인터뷰 날짜를 알려주면서 언제 이 시간에 와라 해서 갔어요. 인터뷰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일을 하는 OT? 거 전제로. 거의 OT에 가까운. 근데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가 소속되면 무조건 일을 받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에이전시에서 검증을 하는 거네. 시드니에서의 차일드 케어의 장단점? 활동을 준비하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한국에 비해서 적다는 점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 그리고 칼퇴.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하원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시간이 만약에 어린이집 6시까지다. 한국에서는 오바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바하는 만큼 더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딱 맞춰서 그 전에 다 아이들을 픽업을 해 가서 교사들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단점 얘기 안 했는데 단점은 캐주얼이다 보니까 매번 가는 그 기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선생님들, 처음 보는 아이들이어서 매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외우고 이제 불러야 하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정규직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데 그대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가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오죠. 차일드 케어로 지금처럼 캐주얼로 자유도 많기 그럼 마지막으로 5호를 준비를 하는 혹은 5호를 준비해서 여기서 차일드 케어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월 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부딪혀 보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풀어서 천천히 얘기를 해준다거나 좀 더 이제 단어를 이제 또박또박 발음을 해서 괜히 풀어서 처지지 말고 눈치껏 하면은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시드니란? 나에게 시드니란 내 생에 잊지 못할 1년의 추억.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 팁 있습니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많았던 거는 이제 스케이트보드라는 취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호주에서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사귀면 정말 재미있겠다. 커뮤니티도 알아보고 호주 애들은 되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 나만의 취미도 갖고 있고 그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라서 일만 하면 안 돼요. 일만 하면은 서핑해야지. 와가지고 서핑해야지.
마지막으로 왓썹 회장님 뭐라고요? 뭐요? 이것으로 차일드케어 직업 탐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